자, 조직이의 능력, 대표 기출 문제 풀면서 출제 예상 문제까지 쭉 이어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간단하게 얘기하고 가도록 할게요. 조직 이해 능력이 왜 광범위할 수밖에 없냐. 이런 경제 경영 지식 기반으로 하는 문제들도 있어요. 이게 범위가 넓어요. 그리고 국제 상식, 얘는 범위가 더 넓어요. 어디까지일지 모른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나올 만한 것만 타겟팅해서 공부를 하셔야지. 전부 다 공부하려고 하면 정말 밑도 끝도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좀 보도록 합시다. 등이라고 얘기한 거 있죠. 왜 등이라고밖에 얘기를 못하냐면 정말 여러 종류가 나옵니다. 참 이것저것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디까지인지 잘은 모르지만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요. 실제 기업 경영에 이용되는 것들입니다. 아예 동떨어진 것들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국제 상식, 에티켓 문제, 매너 문제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더 확대돼 버리는 수도 있거든요. 해외에 갈 때 비자 발급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문제까지 나왔으니까 뭐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냐. 국제 상식이잖아요. 출제가 이게 공무원 시험처럼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개념은 아니에요. 이런 직무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공부들, 그게 다 포함됩니다.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뭘 공부해야 되냐? 실제 경제 흐름을 파악하는, 여러분이 입사하고 나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공기업 농산물 유통공사의 경우 상식이라고 출제됐던 내용 중에는 민법과 민법 중에서 계약 관련된 조항들, 그리고 행정법 조항들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게 전공인지 어떻게 상식이냐? 아니요.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맨날 다루는 법이 그 법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상식이고 이게 직무 역량이에요. 그래서 현직에 있는 사람들, 이들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맞추는 게 사실은 딱 맞습니다. 근데 공기업별로 조금씩 다르다는 게 문제이긴 하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지식을 쌓는 공부를 해 오셔야죠. 아니 근데 그렇게만 공부하려면 범위가 너무, 근데 좋은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이 공부를 하면요. 조직 이해 능력 파트뿐만 아니라 독해에도 도움됩니다. 문제를 빨리 읽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른 얘기 조금 하자면 국제 상식을 위해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인데 상식책도 도움되긴 해요. 근데 너무 두꺼운 건 선택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5,000페이지 넘어가는 상식책들이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책꽂이에 꽂아놔요. 한 100페이지까지만 손때가 묻어 있어요. 뒤에 걸 못 봐요. 그런 거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뭘 사야 되냐? 얇고 여러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림 많은 거, 만화도 좋습니다. 신문 중에는 일간지 경제면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해요. 경제신문은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매일 보기에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해당 공기업과 관련된 상식은 해당 공기업 홈페이지를 활용하도록 하세요. 첫 번째 유형입니다. 조직 체계를 파악하는 기본적인 이론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업무 분장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지 않은 문제를 냅니다. 왜냐하면 해당 공기업의 업무 분장을 다 출제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일반적인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업무 분장을 적용하는 것 같아요. 업무를 파악하는 거 여러분이 지원할 공기업 거기만 파악하세요. 나머지는 기본 이론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대표 예제입니다. 5개 부서가 존재한다고 하네요. 각 부서 업무와 부서를 바르게 짝지은 거 찾아보도록 합시다. 귀하의 부서입니다. A사원의 부서 좀 볼게요. 시장 조사하고 영업부죠. 장기적인 안목이 왜 필요합니까? 계획을 짜야 되니까 기획부죠. 귀하의 부서는 타 부서와 연관된 게 많다고 하네요. 직원 교육시키는 데가 어디입니까? 인사부죠. C사원 부서, 여기도 다른 부서하고 연계되어 있네. 다른 부서를 지원하는, 그러니까 다른 부서가 업무 요청을 많이 하죠. 총무부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인사부에서 하는 업무들인데 나머지는 짧게만 정리할게요. 사무실 임차 관리 어디서 해요? 총무부 맞잖아요. 다른 부서를 지원하는. 사내, 사회, 홍보 및 광고, 인사부가 아니고 총무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외상 매출금 청구 및 회수, 그건 영업부에서 하는 거고 영업과 관련된 거니까. 실적관리 분석 어디에서 합니까? 이건 기획부 맞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네요. 일반적인 기업에 적용되는 업무 구분이에요. 두 번째 문제, 기업 및 경영환경 분석입니다. 사실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는 게 필요하긴 해요.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공부 안 하면 못 푸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부 안 한 거라더라도 지문을 읽어보면서 풀 수는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나 공부 안 했으니까 못 풀어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읽어보고 푸셔도 됩니다. 근데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읽어보고 내용 파악하는 시간이라는 것도 계산을 함께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들도 나오죠. 자, 기본적으로 암기 노트 활용하셔야 되고요. 여기 있는 거는 기본입니다. 조금 더 확장시키는 건 시험을 통해서 확장시키는 게 맞지 처음부터 난 여기까지 공부할 거라고 넓게 잡고 시작하지는 마세요. 넓게 잡는 순간 밑도 끝도 없어지는 게 조직의 능력입니다. 수합분석 문제 보도록 할게요. 수합분석은 아까 설명을 했었죠. 그죠? 이거 이해했으면 그럼 바로 풀 수 있냐? 아니 그건 아니에요. 수합분석을 이용한 전략입니다. 강점과 기회는 이용하는 거예요. 약점과 위협은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겁니다. 이걸 섞은 게 SOWO, STWT 전략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은 기본이에요. 이해 못하시면 여기까지 읽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죠. 수합분석 문제는 좀 정형화되어 있는 틀에서 움직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독해 문제죠. 자,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니은의 충성 고객은 이거하고 연관이 됐죠. 제품 경쟁력은 이쪽과 연관이 된 거죠. 이것도 브랜드 평판이나 충성도하고도 연관돼 있을 수 있고 풍부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이거랑 연결이 됩니다. 자, 새 제품 R&D 하는 이유가 뭡니까? PC 시장이 정체돼 버렸으니까 이건 디귿과 연관이 됐죠. 해외 시장,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공략하는 거는 여기와 연관돼 있죠. 이건 기업 디귿 다 연관이 돼 있네요. 온라인 광고, 니은 내용은 모바일 광고 시장 확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특허 괴물 이야기 릴에 나와 있죠. 잠재적 소송 가능성은 위협과 연관이 되네요. 그래서 기역은 SO 전략, 니은은 SO 전략, 디귿은 WO 전략, 리을은 ST 전략이기 때문에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기역이 되는 거죠. 기역이니까 1번이 답이네요. 독해 문제예요. 수합분석 문제는 철저하게 독해로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국제상식입니다. 폭넓어요. 그래서 기초적인 걸 공부하시되 여러분이 독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배경 지식을 쌓는다고 공부하시면 이중으로 도움이 되니까 참 의미 있는 공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환율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일단 환율은 오른다 아니면 내린다예요. 뭐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지 보도록 할게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양적 완화를 하려고 한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변합니까? 기준금리를 인하함으로 인해서 대출금리도 떨어지고 예금금리도 떨어지니까 대출받아서 투자하고 예금을 안 하고 소비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통화량이 증가하겠죠. 근데 달러의 통화량이 증가해요. 달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는 올라가죠.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달러하고 원화 있어요.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원화 가치 올라가면 달러로 받는 게 좋아요? 원화로 받는 게 좋아요? 당연히 원화로 받는 게 좋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환율은 상대적입니다. 자, 출제 예상 문제입니다. 재밌는 게 저는 예상하고 출제를 했는데 기출문제 기반으로 해서 예상해서 출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들이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누가 보고 베꼈나? 그 관계는 좀 모호해요. 실제 출제하는 문제하고 제가 만든 문제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출제 예상 문제를 진짜 예상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꼭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엘니뇨가 뭔지는 중요하진 않아요. 기상이변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커피 원두 작황이 안 좋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공급이 감소하죠. 자, 공급이 감소하면 당연히 가격은 비싸지는 거죠. 수요 공급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더라도 이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변화 보도록 할게요. 베블렌 효과는 가격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허영심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 원래대로 하면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커피 수요가 감소해야 되는데 베블렌 효과 때문에 감소 안 했다. 맞는 얘기죠. 자, 비싸니까 덜 먹겠죠. 커피를 덜 먹으면 커피의 보완제인 설탕도 덜 먹으니까 수요 감소하겠죠. 커피가 비싸면 커피의 대체제인 홍차를 더 많이 먹으니까 홍차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커피가 비싼데 가격이 왜 낮아져요? 공급 감소하니까 당연히 가격은 상승한다고 맞기 때문에 4번이 잘못됐겠네요. 대체제와 보완제입니다. 대체제는 대체할 수 있는 비슷한 효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하는 재화를 얘기합니다. 두 재화의 수요는 반대 관계가 맞지만 한 재화의 가격과 다른 재화의 수요도 이건 반대 관계가 아니라 같이 움직이게 되죠. 반대로 보완제는 함께 소비할 때 효용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두 재화의 수요는 함께 움직여요. 근데 한 재화의 가격과 다른 재화의 수요는 반대로 움직이게 되죠. 하나 물어볼게요. 소주와 맥주는 대체제일까요? 보완제일까요? 자, 소주 대신 맥주 먹는 사람은 대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맥 좋아하는 사람은 보완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재화의 성격을 이해하는 내용입니다.